오늘 한국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접어든 가운데 1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0만 6,347명으로 집계됐다. 오후 9시 기준 중간 집계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4월 19일 10만 7,923명, 이후 104일만이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4만 2,883명보다 6만 3,484명 늘어난 수치이며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 오후 9시 집계치 9만 4,213명, 보다도 1만 2,154명 늘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2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11만 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규모 병상을 운영하는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에 의하면 지난달 24일 새벽 서울 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A씨는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후 A씨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수술할 의료진이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가 쓰러진 당시 대부분의 의사는 학회에 참석했고 당직자만 있어 긴급 수술을 진행할 의료진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안타깝지만 이게 국내 의료 현실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뇌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한정적이고 학회 참석 등 불가피한 의료 공백 상태가 벌어졌던 것인 만큼 A씨가 아닌 다른 환자였더라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과거에도 환자가 수술을 받지 못해 병원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다가 숨진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국내 초대형 병원 의료진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이 이를 세계적인 K-팝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병역 특례와 관련해 병역 대체 복무에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건 전체적인 병역 특례의 틀을 깰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국익 측면에서 BTS의 병역 면제를 검토해봤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사실상 BTS의 병역 면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이기식 청장은 또 성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거론하며 반도체 관련 병역 특례를 늘릴 계획이 있지 않으냐고 묻자 병역 특례를 늘리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청장은 전체적인 산업기능요원의 틀 안에서 인원수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반도체 요원을 별도로 늘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BTS의 군 복무 면제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 장관은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 자원 감소 등 원칙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BTS가 군의 5대 군에서 연습할 기회를 주면 된다. 해외 공연 일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출국해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해줄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사람이 BTS가 군에 복무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에 오히려 그것이 인기에 도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K-팝 걸그룹들의 컴백 데뷔 소식이 나오면서 가요계와 함께 엔터주가 들썩인다. 올여름 차세대 걸그룹 퀸으로 누가 등극할지 관심인 가운데 국내 대표 엔터 종목 가운데 지난 한 달간 가장 큰 주가 상승률 보인 것은 블랙핑크가 속한 YG 엔터테인먼트였다. 지난달 8일 발매한 두 번째 미니 앨범 걸즈로 컴백한 에스파는 K-팝 걸그룹 사상 최초로 초동 100만 장을 달성했다. 걸스는 K-팝 걸그룹 선주문 최고 기록을 달성한 것은 물론 서클 차트 기준 초판 142만 6,487장을 기록했다. 초동은 발매일 이후 최초 한 주일간 앨범 판매량을 의미한다. 아이돌 그룹 팬 결집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다. 그간 초판 100만 장을 달성했던 건 방탄소년단 등 보이그룹뿐이었는데 데뷔한 지 만 2년도 채 되지 않은 신생 걸그룹이 K-팝 역사를 새로 쓴 셈이다. 심상찮은 에스파 돌풍에 선 후배 걸그룹이 줄줄이 도전장을 내밀 예정이다. 가장 먼저 나서는 건 다음 주 데뷔하는 뉴진스다. 뉴진스는 SM엔터테인먼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자리를 떠나 하이브 레이블 어도어 대표로 옮겨간 미니진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걸그룹이다. 과거 FX 정규 2집 앨범 핑크테이프 등 수작을 내놨던 미니진이 뉴진스로 친정 SM을 상대로 대결을 할 예정이다. 이해인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뉴진스의 앨범 선주문은 지난달 28일 기준 44만 장으로 집계됐으며 걸그룹 데뷔 앨범으론 역대급 판매량을 기대한다며 에스파와 같은 저연차 그룹들도 신보를 발매할 때마다 큰 폭의 성장세를 시현하며 신인 지식재산권들의 초기 성장 속도가 빨라진 만큼 성장 목표치와 미래 기대 수익 창출 규모는 기존 IP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데뷔 6주년을 맞이하는 걸그룹 최강자 블랙핑크도 다음 달 1년 11개월 만에 컴백하며 걸그룹 대전에 불을 지핀다. 여기에 데뷔 15년차 소녀시대도 오는 8일 완전체 컴백에 나서며 동생 에스파에 힘을 보탠다. 최근 JYP 엔터테인먼트와 전원 재계약에 성공한 트와이스 역시 오는 26일 컴백하는 등 이달 내내 걸그룹 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최근 괄목할 만한 주가 오름세를 보이며 상승 모멘텀을 되찾은 것도 걸그룹 대전 기대감과 무관치 않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반발 여론이 확산되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비롯해 예정에 없던 약식 기자회견인 도어 스태핑에 나서는 등 적극 진화에 나섰다. 다만 정책 철회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 않아 반발 여론은 지속될 전망이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열린 자세로 사회적 협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너무나 많은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약식 기자회견은 교육계, 학부모 반발에 대한 진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을 발표한 직후부터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발해왔다. 기존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만 5세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비롯해 4년에 걸친 학제 개편 과정에서 과도기에 해당하는 특정 출생연도 학생들에 비해 과밀학급 교사 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질 거란 이유에서다. 이에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등 42개 단체는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결성, 전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범국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이 진행한 온라인 서명에는 전날 오후 2시 기준 13만여 명이 참여했다. 범국민연대는 현재 대부분의 대한민국 부모들은 초등학교 입학을 대입 경쟁의 시작점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만 5세가 초등학교에 1년 일찍 취학하게 된다는 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1년 일찍 유아들을 잔인한 경쟁교육으로 내몰아 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서열화한다는 것이 된다면서 학제 개편 철회 등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교원단체도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대 여론에 힘을 보탰다.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진화에 나섰다. 전날 출입기자단 100브리핑에서 국가교육 책임제를 강화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게 국정과제의 중점 목표라는 학제 개편 취지를 거듭 강조하는가 하면 박 부총리는 예정에 없던 약식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박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모든 정책은 정책을 말씀드릴 때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학부모, 각 영역 교육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정책 연구를 통해 시작해 나가겠다며 정책의 구체적인 사항은 언제든 수정 변경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실제로 박 부총리는 전날 출연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개월씩 12년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학제 개편 철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TV에 출연,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면 초등학교 1년 조기 입학이 철회될 수 있냐는 질문에 선을 그었다. 박 부총리는 당시 인터뷰에서 그렇지는 철회되지는 않을 것 같다. 아이의 미래와 취업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들께 공유하게 되면 어머님들의 생각이 바뀔 여지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들이 굳이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선택형으로 열어주는 것이다. 저희가 희망하는 이 좋은 정책이 국가에도 아이들의 미래에도 혜택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거듭 정책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학제 개편을 철회하는 목소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전교조는 이날부터 12일까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시작한다. 정성국 교총회장도 조만간 박 부총리를 직접 만나 정책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살 하향 조정하기로 한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박 부총리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학제 개편안을 두고 학부모 사이에서 돌봄 공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 등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면서 아이마다 발달 정도가 다르고 가정마다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교육부의 애초 발표대로 교육 공급자와 수요자의 찬반 의견과 고충을 빠짐없이 듣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정책의 모든 과정을 언론에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 소통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무총리실은 전했다. 교육부가 자율형 사립고는 유지하되 외국어고는 사실상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외국어고 교장들은 성명을 내고 철회를 요구했다.
30개 외고 교장들로 구성된 전국외국어고등학교장협의회는 이를 성명을 내고 폐지 정책을 당장 철회 않으면 법률적 행위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와 자유,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교육 선택권 보장 등으로 외고 존치 정책을 표명했다며 교육부는 100년대계인 교육정책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토론회나 공청회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교육부는 외국어고는 사실상 폐지하고 국제고의 경우 존치 필요성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성복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외국어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외고는 폐지 또는 외국어 교과 특성화 학교 등으로 전환을 검토하겠다며 국제고는 미래 사회에 부합하는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2월 발표할 고교체제 개편 방안에 외고와 국제고 개편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자사고는 존재하되 외고는 폐지 또는 전환해서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을 통해 특수한 목적을 갖도록 하는 형식으로 전환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자사고 존치 방침과 함께 발표한 일반고 교육 역량 제고 방안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교과 특성화 학교 운영을 포함시킨 만큼 외고가 폐지되면 교과 특성화 학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만 별도로 구독할 수 있는 제도가 추진된다. 원래 가격에서 배터리 가격만큼 빠진다. 기아 니로 전기차를 사면 기존 판매가 4,530만 원보다 저렴한 1,000만 원대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이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원부엔 자동차 소유주와 배터리 소유주를 똑같이 기재해야 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자동차와 배터리 소유주가 달라도 이를 등록원부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2020년부터 배터리 리스 시범 사업을 통해 추진해오던 내용을 구체화했다는 평가다. 니로 전기차를 살 때 기존 판매가 4,530만 원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평균 1,000만 원을 빼면 현재 3,53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배터리 가격 2,100만 원을 제외해 1,43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직 배터리 구독료 산정, 취득세 과세 표준에서 배터리를 제외했을 때 세금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은 배터리 대여 상품을 출시하려는 여신금융협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전기차 보급 확산 및 배터리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각 캐피털사를 통해 배터리 월 구독료를 리스하는 금융상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대여가 늘면 폐배터리 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유권을 보유한 기업이 배터리를 회수해 에너지 저장 장치 S로 재사용하거나 원자재를 추출하는 재활용을 하기 수월해져서다. 지난달 BMW 코리아가 온라인 한정판으로 출시한 M850iX 드라이브 에디션 25대가 판매 시작과 함께 완판됐다. M850iX 드라이브 출시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제작한 한정판 가격은 기존 모델보다 1,000만 원가량 비싼 1억 5천만 원으로 책정됐다. 실내외 인테리어에 변화를 주고 좌석에 고급 가죽 등을 추가한 데다 한국에 단 25대만 판매한다는 프리미엄의 영향으로 비싼 가격임에도 순식간에 모두 판매된 것이다. 수입차 업체들이 희소성과 소장 가치를 앞세운 한정판 모델을 국내에 잇따라 선보이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비싸더라도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차량을 원하는 소비자들 선택을 받으며 수입차 업체의 새로운 판매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마세라티와 메르세데스벤츠, 볼보 트럭 코리아, 포르쉐, 지프 등 많은 수입차 업체가 국내에 한정판 모델을 출시했다. 지난해로 범위를 넓히면 일부 고급차를 제외하고 국내에 진출한 모든 수입차 브랜드가 한정판을 선보였다. 자동차를 통해 남과 다른 개성을 표현하고 싶은 소비자들 마음을 사로잡은 한정판은 수입차 업체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함께 비싼 가격에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한정판 모델을 가장 적극적으로 선보이는 곳은 BMW 코리아다. 2019년 말 온라인숍을 오픈한 BMW 코리아는 2020년부터 매달 한정판 모델을 국내에 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선보인 한정판 모델은 모두 판매가 완료됐다. 지난 4월 선보인 i4 퍼스트 에디션 69대는 수입차치고는 다소 저렴한 8,77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알려지면서 2시간 40분 만에 완판되기도 했다. 한정판 모델은 비단 승용차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지난달부터 볼보 트럭 코리아는 한국 판매 25주년을 기념해 디자인과 사양을 갱신한 FH 트랙터 540 글로브 트로터 엑셀캡 스페셜 모델 60대를 판매하고 있다. 국내 휘발유와 경우 가격이 2,000원대에서 각각 1,800원, 1,900원대로 하락했다.
다만 경유는 당분간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산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경유 수입이 대러 제재로 일부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경유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일정 정도 휘발유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일 유류세 인하 37%. 시행 이후 전국 주유소 판매 가격은 지속 하락했다. 7월 31일 기준 리터당 휘발유는 1,897.3원, 경유는 1,982.6원을 기록했다. 휘발유는 지난 3월 9일 이후 처음으로 1,800원대에 진입했다. 이는 유류세 인하 시행 이전일인 6월 30일과 비교하면 리터당 휘발유는 247.6원, 경유는 185.1원 하락한 가격이다. 다만 경유는 러시아산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경유 수입이 대러 제재로 일부 제한되고 있다. 당분간 휘발유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할 전망이다. 주유소별로는 알뜰 주유소를 중심으로 가격을 큰 폭으로 내려 시장 가격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휘발유를 기준으로 시행 한 달 동안 리터당 자영 알뜰 306.1원, EX 알뜰 278.1원 각각 인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 정유사 폴 주유소의 평균 가격도 시행 한 달 동안 리터당 245.9원 하락해 기존 재고 소진 이후 지속 하락하는 추세이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도 유류세 추가 인하와 국제 석유 제품 가격 하락분이 함께 반영돼 지속해 내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국내 석유 제품 가격이 빠르게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일 유류세 최대폭 인하 시행에 맞춰 정유사 주유소 시장 점검단을 운영해오고 있다. 7월 내 주차까지 총 10회 점검을 진행했고, 앞으로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주 2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8월 말까지 전국 4,000개 이상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해 실시 중이다. 전라남도 광주 대동고에서 발생한 중간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사건은 허술한 학교 보안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10여 차례에 걸쳐 교무실을 침입했지만 보안 시스템은 멱통이었고 경비원들도 학생들의 범행을 전혀 알지 못했다. 1일 광주 서부경찰은 부정시험을 치른 혐의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로 대동고 2학년 A군과 B군을 불구속 입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 2명은 중간 기말고사가 치러지기 전인 올해 3월 중순부터 지난달 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2층 본 교무실과 4층 2학년 교무실, 학교 별관 등에 침입해 중간고사 7과목, 기말고사 9과목 등에 대한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렸다. 경찰은 이들이 교사 노트북 10대에서 15대의 악성 코드를 심어 시험지를 빼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학교 측의 보안 시설이 올해 1월 중순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 대동고는 올해 1월 중순쯤 대규모 공간 재배치 공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보안 시스템 운영을 중단했고 공사가 종료된 3월쯤에도 재가동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중간고사를 앞둔 3월 중순 처음으로 창문을 통해 교무실에 침입, 시험지와 답안지 유출을 시도했다. 당시 보안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이후에는 자유롭게 범행에 나섰다. 첫 침입 전부터 보안시설 가동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범행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오후 10시 이후 범행을 시도했으며 적게는 2시간, 많게는 4시간 동안 교무실에 머물렀다. 귀가는 다음날 오전 2시에서 4시쯤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범행 후에는 자전거와 택시를 이용해 귀가했다. 이들이 침입할 당시 학교 내부에는 경비원들이 근무를 서고 있었으나 외부인의 침입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미비한 학교 보안 운영 책임이 있는 교직원 징계 등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논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40여 초 분량의 여학생 간 집단 폭행 영상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광주 서구의 한 옥상 건물에서 여학생 4명이 또래로 추정되는 여학생을 폭행한다는 목격자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이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속 가해자들 신원을 파악했으며 이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폭행 사건을 촬영한 영상은 광주 여중생 학교폭력이라는 제목으로 소셜미디어에 유포되고 있다. 43초 분량의 영상에는 여학생 4명이 피해 학생 1명을 둘러싸고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가해 학생 무리 중 한 학생이 폭행을 주도한다. 피해 학생의 머리와 뺨을 6차례 손바닥 등으로 때리면서 아파? 라고 수차례 묻는가 하면 배나 어깨 부분도 수차례 때린다. 훌쩍이던 피해 학생이 팔로 몸을 가리며 방어하자 이 학생은 얼굴 맞을래? 라며 또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주변 학생들은 이 상황을 구경만 했다.
피해 학생이 맞고 있는데도 정신 차려 다리 길게 나오게 예쁘게 찍어 예쁜 얼굴 때리지마 아이고 예쁘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영상에 담겼다. 피해 학생의 얼굴이 고스란히 노출된 이 영상의 원본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을 처음 올린 사람도 폭력에 가담한 무리 중 한 명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장애인 권리 예산과 이동권 등을 요구하며 출퇴근길 시위를 이어온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1일 출근길 지하철 집회를 재개했다. 서울 일대에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교통혼잡이 빚어지는 만큼 시위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전장현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5호선 광화문역부터 여의도역,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제34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장현은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답변을 요구하며 7월 말까지 답이 없다면 8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출근길에 지하철을 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시위 역시 기재부의 답변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는 SNS를 통해 전장현의 지하철 집회 일정을 알리고 5호선 열차 운행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열차 이용에 참고해달라고 안내했다.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워 감금하고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자매 포주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 심리로 진행된 공판 준비 절차에 이은 사실상 첫 공판에서 포주 A씨와 B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A씨 자매는 재판장의 변호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는데 같은 입장이냐, 공소 사실과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하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A씨 자매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자매는 30에서 40대 여종업원 5명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하고 게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돌조각을 주어 여종업원의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강요하고 감금 중 대소변을 먹게 하거나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 자매가 공동감금, 공동폭행, 상습폭행,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죄명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이날 쟁점 없이 증거조사까지 마쳤다. A씨 자매와 변호인 측은 총 8권 3,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과 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조서 등의 증거물도 모두 동의했다. 다만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감금에 해당하는지를 재판부에서 법리적으로 판단해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에 처음으로 일본보다 높아진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중앙 최저임금 심의회가 평균 930엔 약 9,167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30일엔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이를 보도했다. 상승폭은 3.3%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날 오후 환율 100엔당 985원 37전을 적용하면 일본의 내년 평균 최저임금은 약 9,470원으로 한국의 내년 최저임금인 9,620원을 밑돌게 된다. 일본 경제계는 내년 평균 최저임금이 약 35엔 오른 965엔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새 최저임금은 올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적용된다. 한일 간 최저임금 역전은 인상률 격차가 누적되고 엔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 2년간 일본의 최저임금이 3%씩 오르는 동안 한국은 5%씩 상승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매년 7월 말 인상폭을 확정하면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을 고려해 개별 결정한다. 올해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도는 1,041엔, 가장 낮은 오키나와현은 820엔이었다. 일본은 내년 최저임금을 가장 큰 폭으로 올리고도 한국에 처음 따라잡히게 됐다. 지난 수년간 한국이 일본보다 최저임금을 더 적극적으로 올린 데다 엔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일본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결정한 최저임금 30일엔 인상은 역대 최대폭 3.3%이다. 지금까지 가장 큰 인상폭은 지난해의 3.1% 28엔이었다. 이를 아사히신문은 물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중시해 인상액이 최대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역대 최대폭으로 올렸음에도 일본의 내년 최저임금은 한국 9,620원을 밑돌게 됐다. 엔화 가치가 급락한 영향이 크다. 지난해 1,011에서 1,081엔에서 움직이던 100엔당 원화 가치는 올해 2분기 이후 979에서 1,003원으로 3에서 7% 뛰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주요 경제대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최대한 빨리 최저임금을 1000엔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6년 이후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사실상 동결을 제외하고 매년 최저임금을 3% 이상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최저임금 수준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는 건 다른 나라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지난 7월 최저임금을 10.45유로, 약 13,930원, 로 6.4% 올린 데 이어 오는 10월부터 12유로로 또 14.8% 인상한다. 프랑스도 5월부터 최저임금을 10.85유로로 2.6% 올렸다. 지역마다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미국에서는 로스앤젤레스시가 7월부터 최저임금을 16달러, 약 2860원, 로 6.9% 인상했다.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한국보다 낮아지면 동남아시아 지역 노동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한다. 2015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일본은 부족한 노동력을 해외 노동자로 메우고 있다. 베트남 등 동남아 노동자들이 일본에서 일해 벌어들이는 소득의 가치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다이이치 생명경제연구소의 해외 노동 매력도 지수에 따르면 2011년 36.7배였던 베트남 지수는 2021년 20.5배로 하락했다. 2011년 베트남 노동자가 일본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했다면 자국보다 37배를 더 벌 수 있었지만 현재는 20배를 더 버는 데 그친다는 뜻이다. 중국인이 일본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매력 지수도 10년 새 8.4배에서 3.6배까지 떨어졌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